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충격적인 소식이죠. 오늘 오전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을 저질렀다, 따라서 대표직에서 사퇴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왔는데 정의당에서는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해자가 누군지도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당의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입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해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거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된 겁니다. 피해자 장혜영 의원이 직접 실명을 밝히는 것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존중해서 실명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임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장혜영 의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오늘 SNS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정치적 동지이자 신뢰하던 당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 실로 컸습니다.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부당한 2차 가해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은 누구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 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온 이후에 빈소에 찾아가서 조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은 누누이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오늘 자신이 피해자임을 공개한 것도 장혜영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임을 공개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의당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피해자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이긴 한데 성폭력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생각이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 2사람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스스로 떳떳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죄는 기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제도권 정당의 유일한 70년대생 대표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만 본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인지 감수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은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 정의당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의 압도적인 성적 권력, 그러니까 권력 구성은 여성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폭력의 피해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저 이야기를 한 날이 이미 그 장혜영 의원 성폭력이 일어난 그 다음이네요. 네, 그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이 공개가 됐고 정의당은 단순히 대표의 사퇴로 끝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쨌든 간에 정의당 지난해 총선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리더십의 공백 상태 더군다나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의 성폭력 이제 정의당 또 다른 위기의 국면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예,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김종철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한 100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정의당만의 어떤 정당의 본연의 모습, 과거에는 또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좀 그거에서 탈피해서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좀 지향하려고 노력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분인데 당대표가 저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정의당 아마 아까 그 배 부대표께서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신 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요. 정의당이 이 사건을 그래도 잘 또 수습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재발하지 않는 그런 또 모범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시선을 또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혜영 의원이 저런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폭력 문제를 우리 특히 정치권에서 자꾸 여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정치권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모범을 보일 때 그 모범이 전체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박수현 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15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열흘 지나서 오늘 정의당이 공개를 했어요. 예, 그만큼 정의당도 얼마나 충격스러웠겠습니까? 우선 어떤 당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민께 충격과 아픔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저 역시 충격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정의당이 일단은 잘 대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책임져야 될 일, 무한 책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국민의 충격과 아픔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자꾸 쌓이고 또 이것이 제도로 더 단단해져서 한국 사회가 이런 어떤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함께 공통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선 국민께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